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매미와 비교되고 있는데 비와 바람 모두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올 때 가정에서는 강풍에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 유리 파편이 날아가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1일 부산에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연산동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도 2명 늘어 10명이 됐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와 자연재난, 경제위기 등 3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4시간 위기관리 대응 체계로 시정 운영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마이삭은 오키나와 서해상을 거쳐 제주도 남해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이 부산 경남 지역에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매미와 비교되고 있는데 비와 바람 모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수민 기자가 자세한 태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로 갓길을 따라 어선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어민들이 소형 어선을 육지로 대피시킨 겁니다. 딱 닦였어. 웬만한 거는 이제 이 근처에 놔둬놓을 건데 파도가 이제 여기까지 들어닥치니까. 마이삭은 2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3일 새벽 3시 부산에 육상한 뒤 육지를 관통해 울진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3일 새벽 3시를 전후해 부산에는 초속 40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서 있기 힘들고 달리는 차도 뒤집힐 정도의 위력입니다. 비도 많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 최대 40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폭풍 해일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고 태풍이 차차 접근하면서 기상조와 높은 파고가 더해짐에 따라서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 사이에는 남해안과 동해안의 폭풍 해일로 인해 해안 지역에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로 범람할 수 있으니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은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지난 2003년 매미와 경로가 유사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상륙 시점의 풍속은 매미 때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했던 매미는 130명의 사상자와 4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선박이나 양식장을 비롯해 해안가 저지대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태풍이 올 때는 특히 머리 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물에 빼곡하게 달린 간판이 강한 바람에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간판 관련 안전 규정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맨 위에 달린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소방대원이 안전조치를 하는 찰나 밑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벽면에서 떨어진 간판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길 가던 50대 여성이 간판에 맞아 머리와 팔 등을 다쳤습니다. 건물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각종 간판들,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간판과 기둥을 이어주는 지지대가 심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지지대 한쪽 고정 나사가 풀려 들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노후 간판은 서울에만 2천여 개.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밑으로 떨어져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물 주변에 전신주가 있을 경우 정전이나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그 간판이 그 풍압 때문에 고정된 장소에서 떨어질 때 그 주변에 전선이 걸려 있다면 전선도 다 끊어지겠죠. 합선이 되거나 또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누전이 되거나 그런 위험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설치한 간판은 3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간판의 경우 설치만 하면 끝, 아무런 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강풍에 취약한 돌출형 간판은 설치할 때 볼트를 몇 개 이상 박아야 하는지 등의 기준도 없습니다. Q형이
이 특별히 바람, 이 강풍에 많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돌출형에 대해서는 전면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무료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판 크기가 작고 벽면에 붙어있는 고정형일수록 사고 위험이 적다며 지자체가 간판 교체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태풍이 올 때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건데요.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 유리 파편이 날아가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손성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문이 창틀에서 떨어져 나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풍이 불 때 그 창문과 창틀 사이에 그 떨림 때문에 이제 파손되는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실제 실험 영상입니다. 창틀과 유리를 실리콘으로 붙인 창문. 초속 50m의 강풍에도 끄떡없습니다. 이번에는 실리콘을 없애고 강풍기를 돌립니다. 실리콘을 붙였을 때보다 약한 초속 40m. 창문과 창틀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유리창이 와장창 깨집니다. 그 때문에 강풍이 불 땐 창문과 창틀 사이를 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문과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테이프를 붙이거나 두꺼운 종이를 창틀에 끼웁니다. 이때 우유팩이나 신문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창문에 보호필름이나 랩을 붙이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리창이 파손됐을 때 그 파편이 튀잖아요, 유리에. 그거를 막아주는 데는 효과적인 걸로. 창문은 잠그는 것이 좋고 강풍이 불 땐 유리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지하차도 침수로 차량이 고립돼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우만 내리면 물바다로 돌변하는 지하차도의 위험성과 사고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팔룡 제2지하차도. 경차 한 대가 불어난 물에 잠겨 멈춰섰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로 지하차도 안이 물바다가 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이 서버린 겁니다. 운전자는 간신히 차량 밖으로 탈출했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7월 부산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 안에 고립됐던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폭우 초기 차량 진입을 막고 차량들을 우회시켜야 합니다. 만약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갇혀 차량의 문과 창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머리를 받치는 운전석 헤드를 뽑아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또 외부의 수압으로 인해 차량 문을 열 수가 없을 땐 차량 내부의 의자의 헤드 부분이 탈착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의자의 헤드를 빼서 헤드의 아랫부분, 긴 쇠봉으로 그 차량의 측면 유리를 강하게 타격하여 파괴 후 즉시 탈출하셔야 됩니다. 폭우 때마다 물에 잠기는 지하차도는 구조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하차도 대부분이 입구와 출구 쪽이 높고 가운데 지점이 낮아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내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하차도마다 물을 빼내는 배수 펌프가 있지만 물폭탄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기후변화로 시간당 80mm의 비가 내리는 횟수가 늘어난 데 반해 대부분의 배수 펌프 처리 용량은 시간당 30에서 50mm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옛날의 기준은 뭐 30mm였다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은 80mm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시설들이 옛날 거로 그냥 기적적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자꾸 그런 부분들이 잠기는 거거든요. 폭우 때마다 순식간에 깊은 물웅덩이로 돌변하는 지하차도.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주의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 지역에 9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산동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도 2명이 늘어 10명이 됐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사례도 4명이나 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1일 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연산동 오피스텔 관련 접촉자입니다. 이로써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진자들의 오피스텔 방문 목적이 오리무중입니다. 부산 보건당국이 방역을 위해 사무실 내부를 점검했지만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확진자들의 방문 이유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오피스텔 방문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주식 리딩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 그냥 지인 사무실에 방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들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산소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위중 환자 치료가 가능한 음압병실은 3개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로 중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환자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많은 이제 인력들이 여기에 몰입하면서 전공의가 없는 자리를 또 메워야 되는 인력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인력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지역 확진자 129명 중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은 사례는 지금까지 6건, 1일 추가 확진자 4명이 아직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지역 사회로의 조용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월 15일 이후 휴가철 이후에 우리가 모르는 지역 사회 내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1일 오후 5시 기준 부산의 누적 확진자 수는 305명, 입원 환자는 80명으로 이날 추가 확진된 9명은 부산 의료원으로 입원 예정입니다. 현재 3,219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운영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각 복지관과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진행하던 교육 프로그램들도 중단됐는데요. 온라인 교육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올 초 문을 닫았던 서구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6월 다시 문을 열었지만 2달 만에 또다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20여 개 교육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교육 공백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됩니다. 마크라메 공예는 끈이나 실로 매듭을 지어서 하는 공예로서 빈 강의실에서는 교육 영상 제작이 한창입니다. 서구는 문화예술과 직업능력, 인문교양 등 4개 분야 강좌를 9월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임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이제 필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각 강좌는 10분 정도 분량으로 서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소강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이제 끝날 거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더라도 이게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해서 이제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또 진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평생교육은 한 달간 시범 운영 뒤 10월 본격 운영됩니다. 한편 서구는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좌를 수강한 뒤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 발급비를 지원합니다. 9월 2일부터 7일까지 서구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 200명에게 자격증 비용이 지원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첫 주간 정책회의를 열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앞으로 한 달이 위기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24시간 시정상황 컨트롤타워가 멈추지 않도록 하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부산시는 1일부로 코로나19와 자연재난, 경제위기 등 3대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정의 미래가 어둡다며 24시간 위기관리 대응체계로 시정 운영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1일 부산의 코로나19 중환자가 전날보다 3명 늘어 모두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고 5명은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환자가 늘면서 당장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3개밖에 남지 않아 병상 부족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부산, 울산 중소기업 체감 경기가 다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부산울산 지역 중소기업 345곳을 대상으로 9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1.7포인트 떨어진 62.5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체감 경기가 다시 하락한 것으로 중소기업 중앙회는 분석했습니다. 또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7.6%며 평균 가동률 80% 이상의 정상 가동 업체 비율은 36.1%에 불과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다음 달 5일까지 관광 콘텐츠 공모전 부산관광 더하기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관광공사와 부산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관광 콘텐츠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부산 지역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관광 상품, 관광 콘텐츠, 기념품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산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부산 관광기업 지원센터로부터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2021년 정부 예산안 국비 확보액을 집계한 결과 총 7조 4,17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정부 예산 반영액 6조 6,935억 원 대비 7,236억 원, 10.8% 증액된 규모입니다. 정부안에는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중소기업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등 디지털 뉴딜 사업들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또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부산대교, 동삼혁신도시 간 도로 개설, 사상 하단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 간접자본 사업 국비도 확보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던 서면 충무 BRT, 서면 사상 BRT 사업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액 전액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9월 2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으니 미리 대비하셔야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최고 기온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경남과 제주도 등지는 100에서 300mm, 서울, 경기, 충북, 경북은 100에서 200mm, 충남과 전라도는 50에서 150mm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흐리고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동해남부 최대 3m, 남해동부 최대 4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마이삭의 발달과 이동 영향으로 목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 관련 피해 발생에 대비해 발표되는 기상정보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는 맑거나 구름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